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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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너희 니는 나보다 잘났다. 옥시토신 한번 생각해 보자. 옥시토신은 오래된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 이 호르몬은 좋기 7억 년 전부터 사회적인 태도와 재생산에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옥시토신이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오늘 옥시토신은 어느 날로부터 애착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구글의 옥신토신 판매라고 검색해보면 배우자의 부정을 막아주는 스프레이로 추앙을 받고 있다. 이런 광고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이 테드 강연에서 유명한 학자가 자신을 닥터 러브라고 소개하며 아무나 붙잡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옥시토신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좀 다르다. 학문의 일은 원래 복잡한 법인데 옥시토신이 태도에 미치는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친사회적이라는 평가에서 공익에 위험한 것을 거쳐 완전히 과대평가되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다. 물론 옥시토신의 이 상황에 따라서 친사회적인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애착 행동에는 그 외에도 다른 호르몬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가령 어떤 호르몬이 있나요? 자, 바소프레신, 가령 이런 바소프레신은 남성에게서 파트너 관계를 공교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외에도 엔돌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등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옥시토신에 머물러 보자. 옥시토신. 자, 브래들리 지의 일부 일처제에 대한 사연. 옥시토신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은 인간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쥐 덕분이다. 그것도 숲이나 들에 사는 여느 쥐가 아닌 일부 일처제로 사는 브래들리 쥐 말이다. 이들은 일생 짝과 애착 관계를 유지하며 짝을 떼어 놓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트너가 죽은 뒤에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쥐들 중에는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브래들리 쥐와 다른 들쥐 간의 차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브래들리 들쥐의 경우에 옥시토신 호르몬의 소형체 밀도가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시험삼아 소형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해 보았다. 그랬더니 브래들리 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독립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일부 일처제로 살지 않게 됐을까? 암컷과 수컷이 공동 육아를 포기했을까? 진로 계획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바람에 헤어졌을까? 결과는 간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짝짓기 파트너를 기억하지 못했다. 수컷이 자기 새끼 10마리와 함께 있는 암컷 곁을 지나가면서 여봐요, 우리 전에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어차피 대부분의 다른 쥐는 일생을 그렇게 살지만 말이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갑자기 상대에 굉장히 헌신하는 파트너가 된다. 심지어 섹스 없이도 말이다. 그 밖에 인간의 파트너 관계에서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식의 파트너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하라. 브래들리 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생에서 일부 일처제로 살며 놀라울 만큼 열린 태도로 새끼를 함께 키운다. 육아 휴직은 기본이다. 굳이 인간처럼 신혼여행으로 멋진 해변에 가지 않아도 40시간 교미한다. 이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긴 교미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포유동물 중에서 그렇군.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번식만을 위한 가톨릭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암컷은 짝짓기 계절에 관심 있는 수컷이 근처에 있고 또 그의 페로몬을 맡을 수 있을 때만 짝지을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기존에 알려진 바대로다. 하지만 학자들은 최근에 프레리들지 가게의 DNA를 분석하고는 약간 놀라운 사실, 즉 가톨릭적인 태도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을 발견했다. 프레들리치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이들은 안정적인 일부 일처 관계를 이루지만 계부나 양자, 패치워크 패밀리 등 가족관계에서 유전자의 다양한 혼합이 나타난 것이다. 암컷 프레들리치는 짝짓기 행위의 시점에 대해서는 꽤 까다롭지만은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동물계의 일부 일처제는 꼭 혼의 정사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도했더라도 계속 원래의 파트너에게 돌아가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관계의 원인일지 모르며 어쩌면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전통적인 가족상을 지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한번 장장 40시간의 성교의 외도를 용납하고 육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말이냐? 라고 물어봐라. 애착 호르몬, 갓난 아기와 배우자. 생물학적으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접촉하면 더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규범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사고들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다. 애착 호르몬, 갓난 아기와 배우자. 우리 인간의 관계가 브리들지와 비슷할까? 이제 소설가 로자문드 필터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까? 오늘날 파트너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프레들리치에게서 얻은 사회적인 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흥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진화의 유산과 쥐에게까지 소급되는 여행은 간단히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토대다. 우리는 태고적 관계의 프로그램을 오늘날도 꽤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옥시토신은 파트너 사이의 감정적인 지원,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스킨십에 영향을 미친다. 옥시토신을 주입받으면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가 수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간다.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제처럼 옥시토신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은 파트너 관계의 만족감을 떨어뜨린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많은 순간에 분비된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다. 옥시토신 농도의 최대치는 갓사랑에 빠진 연인에게서 나타나며 갓 아빠가 된 부부가 그 어디를 바짝 쫓는다. 옥시토신은 모성적인 행동 양식을 유발한다. 병원에서 자궁을 수축시켜서 유도 분만을 할 때도 옥시토신을 투여한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랑할 때 경험하는 것과 많은 연관이 있다. 우리를 꼭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을 뿐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진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는가. 파트너 관계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옥시토신으로부터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한 수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음식과 불의 관계를 떠올려보자. 불만으로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려면 불이 없으면 안 된다. 딱딱한 것을 파트너를 볼 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수용체가 풍부한 내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성적 끌림 역시 다량의 옥시토신 분비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낭만과 섹스가 종종 혼돈되는 것도 놀랍지가 않다. 우리 애가 더 예뻐 보이는 효과는 비단 아기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옥시토신 영향하의 남자도 자기 파트너가 다른 여성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로 동성의 파트너와 이성의 파트너의 뇌 활성화를 비교했을 때 두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이 연구는 아주 소규모였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에 위배되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논의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옥시토신은 우리 뇌에서 많은 사랑의 상태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걸림돌들이 있다. 바로 추가적인 옥시토신 보급이 감소할 때 시작이 된다. 옥시토신. 사랑은 아픈 것이다.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덕분에 사회적인 접촉을 아주 즐거운 경험으로 느낀다. 출산을 마친 어미쥐에게 며칠간 새끼쥐를 만날 수 있는 지렛대와 코카인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더니 어미쥐는 새끼쥐 쪽에서 지렛대를 선택했다. 쥐도 이러하니 인간은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보상 정치에 관한 한 늘 약간의 강박적인 면모가 관찰이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강박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런 소질에 근거한 것일 수가 있다. 최초의 임신한 전후의 여성은 강박장애에 걸릴 위험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인 사랑에서도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강박적으로 쓰다듬고 강박적으로 핥고 강박적으로 상대 이야기만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고 다음 여름 휴가에 건축 자재상에 사람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을 보상 정치로 말미암아 강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미는 사람들로 여기라. 농담이다. 관계와 도취감을 연결해보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몇몇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가령 약물에서처럼 관계에서도 익숙해지는 효과가 끼어들 수가 있다. 우리의 뇌는 높아진 활성화 수준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지루함을 느낀다. 뇌 활성화 수준을 더 높이기 전까지 말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불꽃이 튀지 않으면 커플은 헤어진다. 그러나 그 뒤에 체내의 마약과 같은 옥시토신의 분비가 아예 끊겨 함정에 빠진다. 이는 당사자에게 좋지가 않다. 우리의 내가 약속된 보상을 얻지 못하면 내는 그 보상을 떠올리며 상당히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현당한 사람의 비참한 기분은 보상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 느끼는 기분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좋은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을 배웠다. 잘 자라, 문자, 메시지처럼 낭만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커피와 같은 기호품이나 맛있는 샌드위치 등 각각 기대하는 것들이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학습 과정에서 보상 시점은 시간적으로 계속 앞으로 이동한다. 즉 보상받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은 모호한 예고에도 반응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들어가면 신경세포는 파업에 돌입해서 뇌 활성화를 일시 중단한다. 뇌 활성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딥도 커진다. 기대.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당신도 앞의 선수와 같은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팀이 이길 때마다 그 여름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나 예측이 빗나가면 감정을 깨어렸던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예측이 깨어지면은 그래요. 다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병이 되겠네요. 엔돌핀을 조금 투여했더니 원숭이가 서로 털을 골라주는 행동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털을 골라주지 않아도 이미 만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루밍이 필요 없다. 인간 역시 뭔가에 도취된 경우에 사회적 유대를 그리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녀와의 애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힘들어진다. 셋째로, 늘 하던 행동에서 느꼈던 좋은 기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익숙한 기대감이나 원초적인 욕구는 잊기가 힘들다. 오랫동안 그런 것들은 좀 과거의 추억이나 생각들과 같이 옛 연인을 만났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오래 사귀었을수록 메커니즘은 스킨십과 애모에 맞춰져 있기 마련인데 관계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보상은 오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예측 오류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채식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 맛있는 소시지를 파는 가판대 옆을 지날 때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새로운 습관이 될 때까지 소시지에 대한 동경 혹은 실현의 상처를 괴로워해야 한다. 이런 동기부여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중독 행동에 관여하는 영역 사이의 커다란 교집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의 중요한 몇몇 영역은 우리가 헤어진 파트너를 보든 아니면 같이 사귀기 시작한 연인을 보든 상관없이 활성화가 된다. 즉 최소한 내 일부는 당신이 행복한 사랑을 하든 불행한 사랑을 하든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 영역은 파트너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에게 한 번쯤 전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내 패턴을 고려하여 실연의 아픔을 크게 겪는 사람이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확률도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옥시토신과 도파민은 사랑의 설렘과 좋은 감정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할 경우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엉뚱하고 정신나간 짓을 할 수도 있다. 아픔은 우리 뇌의 학습 과정을 작동시켜 익숙한 버릇을 바꾸게 만든다. 아픔은 예측이 크게 빗나갈수록 학습 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 연인에 대한 실망이 클수록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전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랬네. 자, 감정 조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역설적으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런 것을 살펴보자.